즐겁게 주식하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예능 주식입니다. 먼저 제 첫 동영상이 이제 유튜버에 올라가게 돼서 먼저 간단하게 채널 소개를 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드림과 동시에 또 웃음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름을 좀 예능 주식이라고 한번 지어봤고, 저도 이제 주식을 하면서 도파민을 얻는데 여러분도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어떤 도파민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은 저는 현재 20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이제 약 8년 정도 주식을 하게 되는 사람이고요. 저는 20대 중후반 정도의 직장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트레이딩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갈 건데 앞으로 참고하면서 좀 좋은 매매를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먼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 방송, 제 영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또 좋겠고 또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특정 기업의 마루타, 즉 제가 먼저 마루타가 되는 그런 매매 또 다음으로는 또 특정 기업으로 수익 내기, 그런 수익 미션 같은 것도 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는 스트리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번 주에 볼 기업은 크게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 번째는 미코입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또 제 생각을 나눠보고, 그 다음 이제 미코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잠시 몸 담아서 일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3년 하반기인데, 그때 제가 채용하면서 신입사원 설명회 들으면서, 아, 원자력에 대해서 진짜 진심이구나. 또 신재생에 대해서 진짜 진심이구나를 좀 느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업부를 비즈니스 그룹해서 BG라고 부르거든요. 세 개의 BG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두산중공업 시절부터 해온 그런 플랜트 BG, 담수 플랜트나 어떤 또 화력 발전 플랜트, 요즘은 수소 액화 플랜트도 진행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파워 BG, 여기는 이제 기자재 관련된 거, 예를 들면 가스터빈, 그리고 풍력 발전 기자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원자력 BG인데요. 여기가 이제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이 높아지게 된 SMR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된 사업부 BG입니다. 저는 한 가지 또 기업에 투자할 때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채용에 대해서 좀 진심인 그리고 현재 채용을 하고 있는 기업을 좀 뽑으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3년 하반기, 2024년 하반기 모두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였고 2022년 하반기에도 채용을 진행을 한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황까지는 아니고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여러분 12월 매매 굉장히 힘드셨죠? 계엄령 이후로 환율 상승과 함께 국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계엄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언제 들어갈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계엄 이후로 빠지면서 약간 눌리게 되었을 때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 12월에 반등이 하루 이틀씩 나오긴 했었는데 이때도 사실 연말 연초 특성상 그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시장을 좀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을 있었고 또 제가 좀 보수적이어서 그 보수는 아니고 그 주식 거래함에 있어서 보수적이어서
이제는 1월 2일장, 3일장을 보았을 때, 다음 주 1월 5일이죠? 1월 6일이죠? 1월 6일장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싶은 상황입니다. 단 1월 6일에 이제 좀 어떤 외국인의 매수라든지 들어오지 않고 또 코스피, 코스닥은 좀 다른 얘기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코스피도 어느 정도 올라주지 않는다면은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원자력 SMR에 묶여있는 미국 주식 두 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주식이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전체적으로. 근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원자력이 좀 더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물론 시가총액은 좀 다르지만 요즘 많이 인기 있는 로켓랩이라든지 아니면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17.73%가 올랐고 오클록 같은 경우에는 24.71%가 올랐어요. 나스닥도 금리 인하 이후로 사실 많이 빠졌었는데 이 원자력 관련된 것도 많이 조정을 받다가 금요일날 좀 올라준 게 이제 상승 추세의 전환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인지 좀 봐야 될 거는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많이 반등해줬다는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력에 관한 주식들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12월 12일부터 1월 3일까지 수급을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것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도,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한 거를 나타내 보았고요. 또 수급 특이사항에는 어떤 기관이나 주체가 3연속 이상 순매수를 했을 때 기록을 해 놓아 보았습니다. 12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하락이었고 1월 2일은 보합, 1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상승장이었죠. 이때 보면은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를 다시 시작한 점을 알 수 있었고 어, 연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주체가 되고 있죠. 기관 매수의 큰 주체가 되고 있고 투신이 들어왔다는 것도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장이 지금 외국인이 수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관 그 중에서 이제 기관의 큰 손들 연기금이나 투신들이 좀 이런 시가총액이나 주식수가 많은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적량을 좀 보면은 그래도 아직은 1개월만 보았을 때 개인이 더 많이 샀고 3개월 좀 봅시다. 이게 1개월이면 이쪽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개원 포함해서 주가 내렸을 때 개인들이 좀 담은 걸 볼 수 있고 3개월로 보았을 때는 이제 전체 3개월 추세를 보았을 때는 그래도 아직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기관 개인이랑 금융투자 정도 빼면은 아직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떤 패턴을 저는 사실 발견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서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여기서 이 지금 떨어졌던 거 계엄 때문에 떨어졌던 거긴 하는데 정책 수익이었죠 사실. 그래서 이게 조정이냐 아니면은 하락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전력 수요 문제로 지금 원자력이 전 세계적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정책 수혜주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의 경우 정책의 수혜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을 때도 과연 이 원자력에 투자한 것들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는 아니라고 먼저 생각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조정 구간이라고 지금 먼저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게 좀 길게 본 일봉 차트고, 짧게 일봉 차트를 좀 보면은 여기 지금 21선, 5일선, 11선이 맞닿아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주가가 21선까지 돌파를 해 주었어요. 그 1월 2일에, 그리고 다음 1월 3일 최근 날짜고, 이 저항으로 작용했던 선, 단기 저항 수급선 정도는 다 돌파를 해준 상태이고, 지금 또 보면은 11선, 5일선이 21선을 돌파를 한 골드 크로스가 보여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종가랑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스케일 파워라든지 원자력 주가 많이 반등을 해준 상태이다. 따라서 국장도 원자력주에 대한 관심이 월요일에 크게 있을 것이다. 그럼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한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좀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고려해 봐야 될 거는 이 121선, 61선 저항선을 돌파를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시점이고, 어쨌든 주식을 사고 팔다 보면은 보통 살 때는 오른다를 생각을 하고 사잖아요. 인버스가 아닌 이상.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과 맞지가 않다면 손절을 잡아야 될 건데, 손절도 굉장히 쉽습니다. 16,910원 이 선에서 손절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짧게 지금 일봉을 잡았을 때는 지금 있는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한 상태이며, 이 박스권 구간을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또 길게 보면은 이 18,200원 선까지 좀 더 뚫어줘야 상승이 갈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뚫었죠. 길게 봤을 때 이 매물대를 좀 있으면 뚫어줄 건데,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좀 뚫을 수 있는 어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를 갖고 우리가 가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미코라는 기업을 좀 갖고 오게 되었는데요. 이 미코 기업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수소연료 전지 때문에, 그 수소연료 전지 테마로 묶여 있죠. 물론 본업은 따로 있고,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코 회사 안에 자회사가 미코 파워입니다. 이 미코 파워에서 연료 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다시 이 미코를 왜 봐야 했냐. 어, 보통은 어떤 주식, 예를 들면 배터리 주식이 떴다. 이 배터리 주식 셀메이커, LG엔솔이라든지 SDI 말고도 그 밸류 체인에 대해서 또 주가가 또 좀 형성이 되는데, 사실 원자력에 대한 밸류 체인이라기보다는 산업적인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원자력을 통해서 우리가 수소를 또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수소는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가 있고, 최근에 또 화이트 수소라는 개념도 떠오르고 있죠. 어, 보통 원자로에서 뭐 저온 전기 분해나 고온 전기 분해를 통해서 어떤 수소를 생산하고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보통 이런 재생에너지나 신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수소와 함께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를 할 때 신재생 에너지의 최종 대안은 먼저 수소라고 생각을 하였고, 또 2025년 탄소 중립에 또 전문가들이 수소를 확대해서 비중을 봐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소의 중요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왔고, 좀 수없이 얘기를 하였는데, 어쨌든 수소 연료 전지 테마로 묶여 있는 미코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즉, 어떤 원자력이 잘 우리가 시행이 된다 하면은
또 다음에는 수소 경제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고, 이런 수소와 관련된 것을 좀 더 먼저 투자를 해보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고 들어갈 수 있으면은 저평가되었을 때 혹은 또 성장이 기대될 때 들어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또 미코를 갖고 와 보았습니다. 그럼 왜 많고 많은 주식 중에 미코냐? 저는 근데 제가 가진 가치관 중에서 적자 기업에는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본업은 즉 반도체 쪽 그런 부분이 있고, 보시면 본업이 좀 환경 쪽이랑 좀 다르죠. 매출을 보면은 어, 물론 4분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매출액을 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 역시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왜 내가 적자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느냐? 적자 기업은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 자금을 확보하려 할 때 주주들의 고혈을 빨려는 성격이 있죠. 예를 들면 또 요즘 문제가 됐던 이수페타시스 그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좀 훼손시킬 수 있는데, 반면 미쿠오는 본업에서 이익을 내서 또 새로운 신성장 사업을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 가치를 좀 훼손시킬 우려가 적다고 생각하여서 또 미코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 가지, 이거는 썰이기도 하고 제 내피셜이기도 한데, LG엔솔이 옛날에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 키워서 LG엔솔로 분사했잖아요. LG엔솔이 원래 자회사였고,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미코도 지금 미코 파워가 이제 자회사인데 이쪽 수소 쪽으로 하고 있는데, 좀 커지면은 기업 가치를 올리고 또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상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뇌피셜도 있고, 사실 그런 기대감이 기관들이 갖고 있다는 뉴스도 보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급을 보면은 이따 더 자세한 차트를 보여드릴 테지만 연기금이 좀 사모으고 있거든요. 저는 언제 들어갔냐면 8,100원에 좀 들어갔는데 8,100원부터 좀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요. 어,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8,120원 밑에서 8,100원에 잡았던 것 같아요. 이때 들어가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분할 매수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연기금이 이제 순매수를 해주는 거를 보고 어느 순간부터 이때 사실 불을 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1월 2일에 추매를 해서 앞으로 한 두 번 정도 추매를 더 할 것 같은데 4% 이득을 유지를 하는 추매했을 때 4% 이득을 유지를 하는 선에서 좀 두 번 정도 추매를 할 생각이고, 지금 좀 코스닥 개별 종목이 지금 다 잘 오를 때 연기금 이렇게 연기금 같이 올려줄 수 있는 기관이 좀 들어와 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연기금이 들어올 때 좀 깔끔하게 들어온다는 느낌? 그 이따 수치로 된 걸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런 게 있으면 얘네가 연기금이 들어온다는 건 가격이 좀 메리트 있다, 싸다라는 관점에서 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니 그 수급을 좀 보여드리면 연기금이 깔끔하게 들어오고 있죠. 지금 계속 순매수로. 이런 걸 봤을 때 모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연기금과 투신이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주가를 조금 빠르게 끌어올려 줄 수 있다고, 좀 큰 손 둘이 기관에서 들어온 거니까 외국인은 지금 하루 판 게 좀 아쉽긴 한데, 누적으로 봅시다. 누적으로 보면은 보유 양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이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바닥이라는 점은 사실 뭐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바닥이라는 기대감은 확실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연기금 투신 들어온 거 보아서 또 기관이 순매수, 기관 안에 있는 투신과 연기금들이 좀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앞으로 지금 저점이니까 이제 슬슬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첫 영상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좀 매끄럽지 않았던 것도 첫 영상이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았던 것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해 했던 것에서 영감을 좀 얻으실 수 있는 것,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또 투자자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원자력이 가고 또 그로 인해서 수소 경제가 빠르게 다가올 거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수소 경제가 좀 더 다가온다면 이런 수소 액화와 또 운송과 관련된 이런 LNG와 관련된 것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2주차 매매도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매매하자. 이상 예능 주식이었습니다.